온라인으로 듣거나 출석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출석하신 분들만 데리고 하려고 앞쪽에 해놨는데 떠드느라고 이거 안 했네. 가끔씩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얘기를 제가 출석한 사람들한테만 해야 출석률이 높아지는데. 네? 어차피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하죠. 뭐. 네. 대만의 제일 유명한 그 명리학자 중에 하나 송영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송영선 팔자진결에 나온 게 제가 가끔 소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팔자진결에 나오는데 그 이 남자 정혜생 남자 정혜생이니까 몇 년생인가? 47년생. 47년생 남자와 기축생 기축생이니까 49년 남자 두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제 그 이 여자가 간명하러 온 이야기를 정했는데 이 여자가 왜 간명하러 송영근 선생을 찾아왔을까요? 하면 이 남자 사주를 보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여자가 왔을 때 이 여자가 남편 때문에 왔다고 해서 남편 사주를 보게 된 거죠. 그죠? 이 남편 사주를 보고 그 사주를 볼 때 이 남편 사주를 보면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가 정해져야 방향이 맞을 거잖아요. 그죠? 실전의 감명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 문제인지, 예? 뭐, 이 두 사람의 가정 문제인지, 자식 문제인지, 뭐 등등 일 텐데 남편 거를 보는 경우에는 뭐겠어요? 여자 문제나 돈 문제죠. 사업 문제죠. 그죠? 이 사람이 돈 문제겠냐, 여자 문제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사주는 돈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왜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화왕한 사주에 5월에 사신 앞에서 금을 익히니까 돈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여름에 금을 익히니까 제계절의 금을 사신합으로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왜? 여러분 말씀 맞다나 여자 문제겠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눈치로 할 수 있어.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여자 문제가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죠? 어떤 문제예요? 딱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송영선 선생님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병화와 정화가 천간에 있는데 병화는 사중에 기록하고 정화는 오중에 기록했어요. 네? 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둘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두 명의 여자를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중혼 두 번 결혼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두 번 결혼해서 두 여자를 데리고 살 건지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살 건지의 여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첫째 부인이에요. 네. 이 여자 사주 보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예요? 을목이잖아요. 을목이 경금과 합했죠. 이 경금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을경 합했으니까 이건 애 아빠. 이건 애. 애는 여기 사축에 해국해 있으니까 이렇게 애 아빠와 연결이 있잖아요. 그쵸? 음. 그런데 그런데 얘는 녹이라는 거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죠?
빅토는 5에 기록했는데 왜 추구천 하는데 여기 기축이 있고 축축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진 모습이 좋지 않죠. 결국 남편이 앉아있는 이 애아빠와 자식의 관계는 좋은데 을목이 앉아있는 축과 오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집니다. 그럼 둘이 헤어지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 5월 임수가 그죠? 정화가 등령했죠? 병정화가 등령했는데 화왕지국이라 예? 뭐 이렇게 금으로 인비생부해야 된다. 이게 신강 신약론에 의한 기술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음. 이민대운 이민대운 정묘년에 그죠? 인사신 사명이 성극하고 이민대운이 왔는데 이 사주에 인신충이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지. 그죠? 근데 저가 순서대로 본다면 좀 지우고 얘기해야겠다. 이게 잘 보면 말이에요. 첫째 여자와 둘째 여자가 있는데, 그죠? 첫째 여자가 정화잖아요. 정화가 해 중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민대운이 온다는 건 뭐예요? 정임합, 인해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가 합반됐죠. 그러면 이 정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해에게 첫째 부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송영선 선생은 인연법을 몰라. 인연법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대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4주 6칠년 책 제가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대만에 출판하려고 대만 애들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이 정혜생 남자는 그 송영성 선생 책에 18살 차이 나는 비서와 바람나서 손잡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18살 차이가 거기다 이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써놨어. 제가 납득은 되지 않고. 그 18살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의 18살 차이 난 비서는 을사생이었어요. 바로 있네지. 을사생 여자를 만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순간 운명이 작동해 버립니다. 그럼 이 여자에게는 이 바람나서 젊은 여자 손잡고 도망간 남편을 내 사주를 묻는 이 여자에게는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운명이다. 네가 물러서.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을사생 여자를 만나서 바람나서 도망갈 겁니다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주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동일 사주가 을사생 여자와 손잡고 안 도망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을 물을 때 무슨 신기가 있든지 혹시 을사생이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을사생이면 이제 이 남자가 오지 않는.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주에는 어떤 글자가 이 둘 사이에 그냥 작동하는 거죠. 전생의 어변이죠. 그러면 나는 애엄마인데 예? 같이 사는데 이 사주는 이 남자와 운명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있어요? 신의 참 이걸 신의 천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는 왜 이 남자의 운명적인 짝이 되는 거예요? 왜 애엄마가 된 거예요?
사중 경륜과 합하는데 공과 합하는 거. 일단 뭐 불경하고 일단 이 여자는 왜 결혼을 하냐의 문제, 여러분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이게 남편이고 이게 이 을과 사의 문제일 텐데, 그죠? 예. 근데 사신이 합해서 결혼한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을목의 상태를 보면, 이 여자와의 문제가,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을목은 근이 있습니까? 근이 없죠. 수기가 미약하죠. 예. 그래서 이 남자는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언제? 여기서 떠납니다. 유운에. 왜요? 사유축이 되면 을목은 매금과 매처를 두려워하는데, 매금 매처를 두려워하는데 사유축으로 이렇게 감아 돌아갔죠. 그죠? 그러면 이 을목은 어떻게 돼요? 죽거나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이 남자가 도망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죠. 살라고 가는 거는 갑술 때우는 뭐래? 저기 이민대우는 지금 남명을 대우는 하나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배치되려면 갑술대운에 이제 한데 계유년에 이제 떠난 거죠. 네, 사유축으로 떠나서 좀 기다려봐 안 와서 갑술대운에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갑술대운이 되면 뭐 이 여자는 그러면 다른 남편 못 만나요? 없잖아요. 보내지 않아요? 갑술대운에 오죠. 딴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나 결혼에 이르지 않죠. 예, 갑술대운에 수령을 해서 을목이 궁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 모습도 있고. 남편이 우리 을이라고 확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술은이 갑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네? 얘는 을과의 관계가 좋아요? 갑과의 관계가 좋아요? 갑과의 관계가 좋죠. 그럼 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네. 너도 바라봐. 근데 결혼이 이루지 못한다는 네.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궁으로 와야 되잖아요. 대운에서 들어왔잖아요. 소리. 아니 글쎄 대운에 들어오면 결혼 안 하나? 아니 결혼이라는 건 운에서 오건 뭐 원국에 있건 운에서도 궁으로 들어오면 하죠. 예. 갑기로 바로 갑기로 바로 들어오니까 남자가 생기는데 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갑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거예요. 운이 지나면 헤어지고. 아니 그냥 그들은 아니 뭐 꼭 결혼해야 되나? 그래 갑술이라는 그 글자가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축술형으로 얘들의 관계를 깨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을목이 있는데 갑이 오늘 경파체분이라고 그러죠. 관봉관의 경파체분이라 그런 구결이 뒤에 나올 텐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오면 어때요? 여자가 비녀를 뽑아서 간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여자 사지에 연간에 있는 기토가 다른 여자를 남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명에서 병정화를 다 여자로 봤는데 네, 오화 물론 이제 병화가 시지에 사화의 뿔을 잡고 있지만 네, 바로 밑에서 오화의 뿔을 갖고 있잖아요. 네. 동건이지를 한 명을 볼 수 있는 건 근데 이게 동근이지가 되더라도 정화가 해와 자합해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동근이지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작동한 게 우리는 그 사주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볼 게 아니라 이 하늘이 이 사람에게 부여한 어떤 기운들의 움직임을 보라 이거예요. 그건 되게 제가 한번 그 써드리지 않아요? 명리 용어예요. 노석 선생이 잘 썼는데 여자 사주 중에 유부의 무부지명이 있고 무부의 유부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에? 이건 뭐냐? 유부의 무부지명은 1년 365일 중에 363일 남편이 있는데 추석 때하고 설날 남편이요. 왜? 남편이 그 고향 본가에 제사 지내러 무부의 유부지명은 363일 남편이 없대요. 근데 추석날하고 설날에는 남편이 집에 와 있대. 제사 지내야 돼. 어느 쪽 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예전에 왜 지내러 오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도정에 올라가면 그건 바로 잘려. 네? 그렇지. 매장, 거기는 완전 매장이고, 뭐, 행세를 못하죠. 여자 사주는 크게 보면 이 두 명이 있다는 거야. 유부의 무부와 무부의 유부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예, 당신은 뭘 하시겠습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젊을 때는 무부의 유부로 살고, 늙어서 유부의 무부로 살고. 근데 유부의 무부를 살아야 재산이라도 물려받는 거. 조광지천 무부의 유부죠. 아, 저 무부의 유부. 결국 돈 문제야? 사실은 그걸로 혼인으로 인정해야 돼. 대법원 판례가 뭐 사실은도 그 결혼으로 한다고 하더니 그 뭐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될 것 같다고 뭐 그러던데. 아유 진짜. 그 노석 선생 재치가 있어요. 그 명리 용어예요 이게. 유부의 무부와 무부의 유부. 요새는 안 그렇죠. 네. 자, 지생천자와 천합지자는 의정 파충이라 충을 두려워한다. 지생천자는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거고, 천합지자는 천간이 지지를 자합하는 거죠. 근데 적천수 보주에 보면 지생천자를 병인, 무인, 임신, 무신 4일에 해당한다고 쓰고 있어요. 살펴보면 지생천자의 원뜻에 적천수 천미는 7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을 보면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그러니까 갑자, 을의, 병인, 정묘, 기사 얘들이 지생천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병인 얘도 되죠. 임신 얘도 되죠. 무인은 인중에 병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얘까지 치면 되는데 무신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지금 무인도 지장간에서 이제 뭐 병화인데 결국 합토동공, 수토동공 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런 얘기예요. 합토동공, 수토동공 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제가 여기 적천수에 있는 기절에 생방 인신사에는 파동 충이 무섭고 고의계 진술충미는 마땅히 열려야 된다. 폐지 좌우묘유 폐지의 충은 자세히 살펴야 된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생방파동 고의계 폐지봉충 자세추 이런 기절이 있는데 이게 생방파동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뒤에 건 그냥 뭐 붙어있는 건 앞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저도 그냥 생방파동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요 구절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신사에는 충을 만나는 걸 꺼린다는. 왜냐면 맹지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 예.
그래서 무토일주 적천수가 얘기할 때 무토일주는 충을 두려워한다. 의정, 고요한 것을 좋아하지 파충, 충하는 걸 꺼린다. 적천수에 그런 비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일주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얘기할 때 화토동궁, 수토동궁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 4개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무신은 왜 그런지 설명. 그러니까 무토일주는 간과 곤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기가 충을 싫어한다. 이렇게 축간인 미곤신이니까. 그래서 지생천자라고 불렀다. 적천수의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무임신. 천합지자는 천간이 지지를 합하는 건데 이렇게 7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무토가 자수를, 신금이 사화를, 임수가 오화를, 정화가 해수를. 요거는 요 4개는 도유정신이라고 할 때 정은 목화고 정은 금수고 신은 목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금수와 목화로 나누어서 한쪽을 제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4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갑오기의 계산은 목화 금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계산은 위쪽에 붙어도 괜찮겠다. 이게 5개로. 갑오와 기에는 좀 다르다. 을사도 마찬가지겠죠? 사중의 경금과 을목. 요거를 잘 구별해서 살펴봐야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자, 신사, 이모, 정의, 계사. 요 5개는 반드시 알아서 한쪽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판단 기준은 뭐다? 원령에 의해서. 네. 제가 뭐 여러 번 이렇게 실내 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지생천자하고 천합지자, 특히 병인무인은 이 지생천자의 병인무인, 그 다음에 천합지자의 무자신사, 이모, 정의, 계사, 이 5개는 제가 아주 중요한 구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주. 적천수 처음이 나오는 건데 계사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주 원국에 그 자합하는 글자가 나오면 강약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화를 보면 일원 개수가 사화를 이렇게 자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가 충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다시 피라미드를 내격의 구조를 먼저 봐야 되죠. 내격의 구조를 보면 사화가 신금을 제어해야 되는데 사의 충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파격.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주가. 세력을 가지고 그러면 사화를 제압하는 사주인가요? 사신합으로. 그럼 갑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그런 사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주는 파격이야. 네. 아까 말씀하신 사회충이 사신합으로 해서 조금 사회충이 불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불리면은 이게 사신합을 사회충이 풀으니까 원래대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근데 얘는 자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화가 신금을 제어해야 되는데 개수가 그러면 사화를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이 된다. 근데 저희 원령을 못 얻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죠.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화를 통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내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외격에 의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내격에서 사화가 신금을 이렇게 익혀가야 되는데 그걸 개수가 사화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죠. 지금 문제가 지금 보면 다대일 구조로 봐도 신금 사화가 신금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수를 다 풀고 보면 꼭지 꼭지 안 되나? 그러니까 좋게 이 뒤에 해수가 없으면 되죠. 없으면 되죠. 근데 해수가 있어서 그걸 충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렇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시를 걸어서 입을 딱 당기는 게 사화인데 이게 뭐야 낚시 바늘에 미늘이 없는 꼴이라 그래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물고기를 끌어올리면 해수가 와서 툭 쳐가지고 떠놓치고 뚝 쳐서 떠놓치고. 저 사주는 합각충이 굉장히 지지에 많은 사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죠. 예. 인신사회가 있으면 박정희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랬지, 제가. 예. 내격이 되니까 얘를 익혀야 되는데 수군을 살았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무인 여기 이제 여러분 이 고전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인 기묘는 좋은 운이어서 예?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운이라고 하니까 무인 기묘는 좋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게 좋은 운이에요? 옛날에는 좋은 운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좋은 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전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생각 안 하면 예? 모르는 거야. 거지가 좀 이렇게 살만해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온돌방에서 잔다고 그게 좋은 운이야? 그 좋은 사주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그냥 파격이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 고민해 본들 삼처를 연달아가고 자식도 없었다. 삼처 마누라가 셋이나 됐대. 어째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 예? 인신사에 다 마누라가 있지. 여기에 마누라가 있는데 그죠? 예. 이 충했고 사중에 있는 병화는 이렇게 충해서 없을 거고 하나는 어디서 나온 거지? 몰라. 그럼 어디서 나왔겠지? 그게 안 되죠. 이제 군비쟁제처럼 됐기 때문에. 운에서 취하면 그래. 자, 지금 이 사주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요지는 뭐예요? 사중에 있는 사화를 계사가 자합해서 원령을 얻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신합이 있다 하더라도 사화를 통제하면 안 되는데 개수가 사화를 통제하고 있는 게 나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플러스 무인연애요. 무인 때문에 임수를 극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겁재잖아요. 이게 처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아지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예일 수 있겠는데 이런 파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병을 찾아야 돼. 병은 사해충이잖아요. 사해충인데 해중에 누가 올라갔어요? 임수가 올라가서 겁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극제하면 어때요? 겁재 폐해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나쁜 게 없어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가 다리가 안 아프면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무인기묘에 대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애초에 다리가 아팠다가 예, 안 아프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느니 그냥 처음부터 다리가 그냥 안 아픈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병이 있고 약이 있는 거는 그 짧다 이거예요. 저기서 사회층이 그냥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해 중에서 인수가 올라갔으니까 제로 인한 크다 이거. 그건 무슨 소릴까요? 그냥 사회충 말고 임수가 제어되지 않은 거는 그냥 겁제의 폐해가 처음부터 큰 거지 사회충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의 취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해 중에서 인수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 사회층이 안 좋다고 하면 저게 인수가 작동해서 안 좋은. 아니 사회충이 안 좋은 이유는 이 사주에 사신합으로 신금을 익히는 게 이 사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시가 아니었다면 이게 신금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개수가 자합하고 있으니까 재성이 용도가 있죠. 예, 그런데 재성의 용도가 있는 사화를 해가 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계속 놓친다 이거예요. 양만큼. 예, 그러니까 알초부터 안 잡았으면 좋은데 잡았다 놓치면 더 열받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잡힐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걸 하는데 결국 잡혀요? 안 잡힌다. 예. 희망 고문이에요. 자, 이건 적선수 보호주의에 나오는 거네요. 추걸의 임수. 제가 구결 하나 알려드리지 않았으네. 얘는 임생 추걸의 수원심. 임수가 추걸에 태어나면 축이 토니까 예, 관이잖아요. 그 토왕지의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추걸의 기온은 몇 도예요? 영하 10도, 15도. 예, 임수는 얼음이기 때문에 추걸에 태어난 임수는 수원, 수의 근원이 깊다. 그런 구결이 있어요. 꼭 그 기억해 두세요. 그냥 신강신약으로도 임생 추걸의 수원 시민으로 천안지동에서 예? 천안지동에서 화토를 써야 된다고 그런 게 그냥 일반론의 논리죠. 수원이 심하니까 추걸의 임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화를 쓰니까 목화운에 좋았다. 화로 조우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주는 예? 사신합 추고천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는 적포구조여서 예, 수기가 커져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론은 빼고 왜 지지만 갖고 보라 그랬습니까? 황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제어된 구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화원에 발달했대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인생추걸의 수지라고. 영하 15도인데 무슨 금수를 화가 어떻게 제압해? 그죠? 예. 제압할 수가 없죠. 지금 뭐 꽝꽝 얼은 계절인데 어떻게 뭐 부스러기 화로 예. 수기를 어떻게 제압합니까? 완전 제어가 안 돼. 왜? 원령 계절이 수왕절이기 때문에 해자축 수왕절이기 때문에 적포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은 채로 볼 수 없는. 임신체로 봐도 괜찮아요. 아까 그 네 가지 일에 관련된 거니까. 추월에 얼목을 키우고 그래서 못 들어섰는데 화가 오면 좋아졌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그 3초 4주법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영험한 거라니까. 제가 말하는 믿기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이제 기법과 구결을 가르치는 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깊이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 3초 4주법을 딱 보면 이게 예, 무토를 을목을 딱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하초부터 예, 예, 귀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게 아니 인초인데 따로 기록한 걸 인성 신금으로 취한다 이게. 그렇죠. 이게 살인 상생이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무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살인 상생이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인성을 멀리서 끌어다가 일주가 취하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관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내무총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신미운 갑인년에 반국을 이루었다. 미운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미합이 되고 그렇죠. 얘는 축오천을 해서 축토를 제어해야 돼요. 축토를 제어해야 돼. 미운이 오면 오미합이 돼서 축을 놓쳐. 그럼 반국이다. 그래서 사주에 특별한 글자라고 그랬죠. 제가 축. 네? 축은 축축하다고 그랬. 네? 축은 제어해야 돼. 축을 제어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술과 미예요. 그죠? 그래서 축을 제어하려면 소고기를 먹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거나 양고기를 먹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에 축이 있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든지 양고기를 먹든지 해야 돼요. 개를 키우거나 양은 우리나라 없으니까 뭐예요? 염소를 먹든지 개를 키우라고 제가 잘 그러는데 노석선생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닭을 먹지 마라. 근데 저 경우 축오천을 놓친다고 이런데 얘기를 했는데 대신 이제 미토가 들어와서 축을 제어하잖아요. 오미가 합의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미가 합의돼서 붙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예. 여기가 이를테면 미였다. 예? 미였다. 그럼 오가 오면 축미충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죠? 오인데 미가 오면은 오미가 붙으니까 축오천이 안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그 강조하는 건 사주에는 규칙이 있어요. 예? 이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규칙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노석 선생님 말이 사주 공부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잘한대. 좋아하고. 그 사주정설 쓰는 사람도 검사잖아요. 옛날부터 법조인들이 사주를 그렇게 좋아한대. 예? 중세 시대에도 그 벼슬아치들이 그렇게 사주를 좋아해. 왜냐면 다른 건 해봐야 다 일치가 없어. 황당한 얘기하고. 예? 여러분들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주역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부를 해. 주역이 아무 이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도 낙서하고 오행을 갖다 놓고 꽤 맞춘 거예요. 예? 납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다음 달이면은 뭐 빌려준 돈을 갚고 누가 찾아올 거라는 내년에 부모가 죽을 거라는데 관요가 동해가지고 분란이 송사가 생길 거라는데 그게다 납값을 붙여가지고 주역 괴사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주역 자체는 그 황탄한 말이야. 다른 거 자미두수, 기문둔갑, 유김 그거 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치에 안 맞아요. 다 단식이에요, 단식. 단식은 맞지 않아요. 타로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로카드 한 3시간 배우면 하지 않아요? 주역점도 한 이틀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 많아요. 효사점이라 그러잖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자, 그 다음 무신일주. 그러니까 지금 축을 제어하는데
그러니까 술하고 미가 가장 좋고 네네. 거기서 말았어요. 오, 그다음 오, 오. 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예. 추고천. 예. 이사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임신, 지생천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생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금 적천보제 여기에는 갑인년에 인신충에서 뿌리가 뽑혀서, 예, 흉사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랬죠. 이건 응한 거예요, 응한 거. 추고천의 반국이 된 게 갑인년의 인신충 이런 것 때문에 응한 거죠. 예. 충중봉합, 충중봉합으로 응한 것이지,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 근데, 네. 이사주도 마찬가지로 무신일주 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인신충이 있잖아. 그럼 이거 파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격이기 때문에 비명행사했다. 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맞지 않다 이거. 파격인데 왜 또 세도가 당당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사주는 뭐예요? 이 사람 보도록 하시죠. 이사주는 이렇게 돼 있죠. 금수가 세력을 이루는 세력을 이루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목을 인신충하고 간목을 제어하려고 하는. 천투지장한 거는 제어할 수 없다고 했죠. 갑이는 제어할 수 없는데 제어할 수 없는 애를 인신충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수가 세력을 얻어서 칠사를 제어하니까 얘 격국 이름 뭐겠어요? 예? 이 수왕절이잖아요. 금수가. 예? 식신재산 하는 거예요. 상관재산. 예. 인신충, 중요한 게 인신충이죠. 신금이 간목을 제어한다. 인신충으로 이 칠사를 제어하는 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복잡하게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원령이 뭐예요? 수죠. 수면은 얘는 무슨 격이 돼야 돼요? 제격이 돼야 됩니다. 정제예요, 편제예요? 정제격이에요. 예? 이게 제일 명확한 이사주의 격이에요. 원령을 가지고 격을 정한다. 근데 이게 변형이 돼. 그런데 원령이 저게 되는데 택기향, 묘지혈 이런 애에서 축중에서 그럼 누가 올라왔냐 이거예요. 신금이 올라왔다는데. 그럼 무슨 격이 된 거예요? 상관격이 된 거예요. 네? 그죠? 상관격인데 상관격을 이루면 상관은 뭘 해야 돼요? 재성을 생해야 돼요. 상관생재하기 때문에 북방운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상관생재인데 왜 세도가 당당해? 그게 맞지 않아요. 예? 그럼 이사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수가 세력을 이루어서 핵심이 인신충이라는 거예요. 예? 인신충으로 칠사를 제어하려고 했다. 칠사를 제어하면은 뭘 해야 돼요? 검, 경, 군을 해야 되니까 세도가 당당했는데 병신년, 병인의 살신의 화가 있다. 왜 그런 거예요? 병이 오니까 예? 얘가 움직였죠. 얘가 움직여서 뭘 했어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병신합 이 신금을 제어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반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이 왔더니 얘가 움직였다.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예, 사신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얘는 신사 자합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자합하고 있어서 얘를 잠재우고 있었다면, 그죠? 얘가 병화가 오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로 도망가서 상관을 딱 묶었다 이거예요. 예, 그게 반국이라 제가 봐요. 아시겠죠? 반국이 되면 안 되죠. 이사주. 응? 갑진갑술 무신갑인 이사주인데 이제 일시가 똑같죠. 이사주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 칠살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람의 사주의 핵심은 뭐예요? 칠살을 인신충으로 제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학자야. 이 학자가 왜 칠살을 제압하고 있었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가. 마누라가 경찰이에요. 마누라 경찰이에요. 예, 내가 이 사주 보면서 명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맨날 단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는 왜 칠사를 제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경이라고 생각하거나 권력가가 될 거라고 추론하기 쉬운데 이 사람의 인생에 권력을 사용한다는 시그널이 자기에게 안 가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처궁에 있잖아요. 거기에 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누라가 경찰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되죠 이 사주가. 딸만 둘렀어. 왜 딸만 둘란 거예요? 칩살이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했잖아요. 새 날라고 하는데 낳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딸. 또 딸이죠. 넷을 낳아도 또 딸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안목이나 인목이나 그때 보면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신충을 하면은 일이 이제 인중에 있는 감목이 이제 바뀌는 걸 알겠는데, 성별이 그 위에 있는 감목까지 아니 녹이라는 거는 다 끌고 들어온다고. 근데 저기서 그 감옥의 수기가 이제 폐가 되고 수기가 부족한데. 감옥이 수기가 없으면 목줄을 빠꾸낸다고 예. 폐에서 있겠죠 좀. 예. 물이 많이 안 필요한.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겠죠. 어쨌든 칠살이. 그러니까 딸 낳겠지. 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목의 모습이 어때요? 좀 천찮죠. 예? 갑자기 좀 좋아 보이네요. 이게 충해가지고 뭐. 아, 그럼. 예. 그러니까 가난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제 말이. 예? 딸들이 다 시원찮다. 아니 딸들이 천찮다기보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작동한 게 이 인신충하는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칠사를 제복하는 사주인데 왜 관직에 가지 못했냐. 뭐 젊을 때 내가 그래도 삼류 언론사 기자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식신제살격을 이루었나. 칠사를 그렇게 제보했는데 결국 나중에 처가 경찰인 거 보고 다 그렇게 작동한 거예요. 어쨌든. 예.
그 여러분들은 무신일주, 갑인일주 보내 일단 질러. 마누라가 경찰이냐고. 그럼 이 남자는 무슨 학과였어요? 그냥 뭐 박사과정 다해서 이제 인문학 전공한. 예. 이건 감목 키워보려고. 그런데 지금 기생천자가 파충한다는 게 저 경우에는 그렇게 딱히 적용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 있는 지생천자가 그게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나? 그 4개 날짜 중에 임신하고 병인, 무인은 그런 것 같아. 네. 자좌에서 살인 상생이 일어나거나 자좌에 근을 가지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국세를 봐야 되는데 병인일주 하나 더 있는데 병인일주 시간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하면 시간 너무 지나갈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하시죠. 병인일주가 흉을 만나면 안 좋아요. 자자 장세인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뭐, 하여간,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예. 네. 고맙습니다. 네.